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 또 세계 경제 금융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역전,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문홍철 DB금융투자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국내 채권 시장도 최근에 네. 외국인의 자금이 좀 빠진다고 하고 네. 외환 시장하고도 연관성이 많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미중 갈등 흐름들 그리고 글로벌 채권 시장의 변화부터 좀 읽어주세요. 예, 지금 이제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미국채 10년 금리가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게 한 2% 언저리에 있었는데 네. 오늘 새벽 종가가 1.51%까지 상당폭 떨어졌고요. 이 한국도 비슷하게 금리가 떨어져서 현재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22%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거는 2년, 10년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그리고 특히 이제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이제 상당폭 금리가 아주 많이 떨어져서 거의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모습. 이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한 회피를 좀 반영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뭐 협상을 재개하는가 보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네. 그 최근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뭐 그거는 사실 어떤 뭐 페이크였고 다시 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이 빨리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해라.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 보고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먼저 좀 풀어라. 이렇게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우고 있고요. 여기다 미국이 뭐 화가 나니까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무역 관세를 매긴다고 했고요. 다행히 그 시기는 이제 원래 9월 1일 발효였는데 그게 이제 12월로 좀 연기는 됐습니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이러한 그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서 환율을 이제 절하시켜 버렸죠. 위안화를 절하시키면서 이제 위안 달러 환율이 7위안 위로 공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은 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등 아주 무역 분쟁이 좀 더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퍼지고 있습니다. 예. 금리 역전과 함께 이제 장기채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합니다. 네. 지난해 말 정도 아닙니까? 미국 이제 10년물 금리가 3% 넘어가지고 3.2%까지 갔다. 그렇죠. 네. 그게 뭐 불과 채 1년도 안 됐는데. 1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 1년 정도. 지금 이제 2% 밑에서 1.7, 1.6까지 가고 있으니까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도 참 투자하면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지난번에 10년물 3개월물 이어서 이번에 이제 네. 10년물 2년물 경기 침체가 가시화된다는 분석들이 많은데요. 예, 이 부분은 뭐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물론 있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좀 가능성이 꽤 네.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당장 뭐 올해 침체가 온다기보다는 네. 한 내년 한 중반 혹은 그 이후 정도의 침체 시기가 미국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 자체를 보시면 소비는 괜찮아요. 소비는 잘 버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국의 경제를 볼 때 그 어떤 소비가 좋은 거에 대한 지속성을 좀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이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고용이 어떤 이동평균 관점에서 계속 늘고 있는가라고 보시면은 올해 고용이 어떤 6개월 이동평균 혹은 12개월 이동평균의 미국의 신고 고용자 수를 보시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고용이 좀 감소하게 된다면은 어떤 소비의 지속성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요.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현재 무역 분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이 무역 적자가 확대된다고 하는 거의 이제 의미는 이 미국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 소비를 조금 더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저축보다 소비가 더 빨리 늘어난다면 결국 언젠가는 저축은 이제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미국의 소비가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게 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이제 그렇다면은 향후에 현재 미국채 어떤 장단기 금리 차도 이제 역전이 돼 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한 내년 정도에 보면은 아마 미국의 어떤 침체 가능성이 저희는 좀 높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도 이렇게 미국처럼 장단기 금리가 눈에 보이게 역전은 되지는 않았지만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추세는 맞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달에 외국인 자금 보면 주식은 산 걸로 외국인이 나오는데 채권을 매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이 채권 자금에 있어서 이제 외국인의 흐름을 보실 네. 때 조금 이제 주의 깊게 해석에 조심스러운 게 좀 있는데요. 네. 그 외국인들이 한국의 채권을 사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이 제일 중요하죠. 네. 이제 원화가 절상될 것으로 보일 때는 이제 원화 채권을 매수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매도를 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 완전히 재정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채권도 똑같이 이 외국인들이 보기에 이 한국의 채권이 상대적으로 아무런 리스크도 지지 않고 어떤 가격에 이제 미스프라이싱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들어오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최근에 일부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건 분명히 환율의 영향이 저희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환율이 많이 올랐고요. 지금 1,200원 위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평가 손실을 좀 받았겠죠. 예, 따라서 일부 손실난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손절 욕구가 있었을 수 있고요. 향후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되고, 여기에 또 한국은 그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제 일본이 무역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고요. 그 영향도 좀 있었겠네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못하면 이제 달러의 공급이 좀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이 볼 때 이거 뭐 한국이 그렇게 뭐 달러 공급이 별로 많지 않으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일부 좀 채권을 매도했던 영향이 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 영향이 클 텐데요. 예. 원화의 그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네. 일반 그 투자자분들도 아주 생각을 많이 하면서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희들은 좀 3분기, 4분기를 좀 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 3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9월 말까지는 상당히 그 원화의 어떤 약세 압력이 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게 진행될 네.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무역 분쟁이라는 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네. 계속 어떤 원화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한일 간의 무역 분쟁도 상당히 중요한 재료로 작용을 할 것 같고, 지금 연준이 아무래도 지금 스탠스가 상당히 매파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달러에 대한 어떤 강세 압력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원화도 결국 달러 대비해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또 있고, 또 이제 3분기 중에 미국 정부가 이 상당한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좀 흡수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생각한다면 원화 약세 압력은 좀 3분기 중에 불가피하다 보고 있습니다. 8월도 중순을 이제 돌아 나왔는데요. 남은 8월에서 또 주목해야 될 변수 짧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 8월 달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역시 통화 정책이고요. 네. 그 8월 23일에 그 주요국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미국의 잭슨홀이라고 하는 어떤 리조트에서 어떤 통화 정책 회의를 하는 게 매년 있습니다. 네. 이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때 연설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지금 현재 주제로서는 통화 정책의 어떤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현재 정해졌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얼마나 비둘기적인 혹은 기존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달 말에는 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인 금통위가 있습니다. 저희는 8월 금리 인하도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네. 스탠스고요. 이때 한국은행 총재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비둘기적으로 나오느냐, 혹은 금리 인하가 실제 있느냐에 대해서 또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채권 외환시장 얘기 DB금융투자 문홍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